치아 자체에서 나타난 통증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합니다. 충치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치아 구조물이 얇아지고 파괴된다거나 딱딱한 것을 잘못 씹어 치아에 금이 간 경우, 분노의 칫솔질을 가로로 세게 해 치아 목이 파여 속살이 노출된 경우, 크라운 치료 등을 받고 지속적인 온도 자극에 노출된 경우, 또는 높은 교합으로 인해 씹을 때마다 치아가 자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치아 통증과 치아 신경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치아 통증의 원인이 치아가 아닌데 신경치료를 받고 심지어 발치를 했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바로 무슨 경우인지 들어가 봅시다. 일단 치아 통증, 왜 일어날까요?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치성 통증입니다. 치성 통증이란 치아 자체의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잇몸 질환에 의한 통증을 말합니다. 하지만 치아와 잇몸에 이상이 없는데도 치아에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비치성 통증이라 부르고,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 신경치료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첫째로 부비동염입니다. 윗니들의 쑤시는 통증과 함께 눈 밑 압박감, 고개를 숙이면 통증이 증가합니다. 둘째로 근육기원입니다. 뺨 쪽의 교근과 옆머리 쪽 측두근을 일정 시간 누르고 있으면 치아의 통증이 재현이 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은 후 통증이 재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셋째로 편두통이 치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편두통이 있는 환자가 치아의 통증이 두통의 강도와 함께 같이 변하거나 구역감, 소리에 민감한 특징이 있습니다. 넷째로 신경성의 통증이 치아에도 느껴질 수 있는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타는 듯한 자결감과 종종 마비된 느낌의 감각 이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심로 차단 통증이라 해서 발치나 치과치료 후 발생하는 지속적으로 타는 듯한 쑤시는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3차 신경통이라고 전기 오르는 듯한 통증이 짧은 시간 안에 세수나 양치 등 일상생활을 할 때 발생하는 통증이 있는데, 치아에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심장의 혈액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팔, 목, 얼굴, 치아에 나타나는 통증, 신체화 장애라고 불리는 심리적 요인에 의한 치아 통증, 암, 당뇨에 의한 전신질환에 의해서도 치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원인에 의한 치통은 절대 신경치료를 하면 안 되겠죠?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각각에 대한 더 디테일한 통증 양상과 치료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어느 병이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부터 다음 영상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자체가 원인일 때 나타나는 통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경치료와 관련이 있으니 집중해 주시고요. 첫째, 역치 반응이다. 치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가하면 통증이 나타나지만, 그 자극이 크다고 해서 더 통증이 세지는 건 아닙니다. 반면 잇몸에 의한 통증이나 근육통 등에 의해 발생하는 통증은 가해지는 세기가 커질수록 그 통증이 비례해서 커지는 경향이 있죠. 둘째, 생각보다 원인 치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언뜻 보면 이상이 있는 그 치아만 아플 것 같은데, 우리의 안면부 신경분포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통증이 극심할 경우에는 그 통증이 턱, 얼굴, 머리로 퍼지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윗니에 충치가 있는데도 아랫니가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잇몸 질환에 의한 통증이나 앞에서 언급한 많은 비치성 치통은 그 위치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치아 자체에서 나타난 통증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합니다. 충치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치아 구조물이 얇아지고 파괴된다거나 딱딱한 것을 잘못 씹어 치아에 금이 간 경우, 분노의 칫솔질을 가로로 세게 해 치아 목이 파여 속살이 노출된 경우, 크라운 치료 등을 받고 지속적인 온도 자극에 노출된 경우, 또는 높은 교합으로 인해 씹을 때마다 치아가 자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이 똑같은 양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충치 같은 경우 계속 진행되게 되고, 충치가 침범하는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통증의 양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3차 신경통에 의한 치아 통증 같은 경우는 똑같은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데 말이죠. 그럼 신경치료 언제 받아야 할까요? 앞에서 언급한 통증의 특징과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치아 신경의 염증이 어느 단계에 진행 중인가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집니다. 치아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맨 바깥쪽에 범랑질, 그 안에 상아질, 그리고 더 안에 치수라고 해서 치아의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범랑질에만 충치가 있는 경우는 보통 통증이 없고 지켜보거나 간단히 레진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치가 상아질까지 침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수의 염증 반응이 시작되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염증 반응이 없어질 수 있는 상태를 가역적 치수염,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비가역적 치수염이라고 합니다. 가역적 치수염의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찬 음식, 음료, 찬 바람 등의 시린 증상이 있고요.
달거나 신 음식이 아파하고 순간적으로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통증이 특징입니다. 꼭 충치 때문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치과 치료 후에 치아가 민감해져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략 짧게는 2에서 3일, 길게는 7일 정도 후에 그러한 과민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치가 있는 부위를 제거해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거나 생각보다 충치가 깊어 독소가 더 깊게 오래 침투한 경우라면 비가역적 치수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충치가 상아질 깊숙이 진행되거나 치수까지 침투했을 때도 발생 가능한데요. 앞에 가역적 치수염과 달리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뜨거운 물이나 음식의 통증이 느껴지고 얼음 등을 댔다가 떼도 그 통증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건 둔하고 쑤시듯이 느껴지고 숟가락 같은 걸로 두들겨 보면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증이 극심하게 퍼져 정확히 어떤 부위가 아픈지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바로 신경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전에 언급했던 상황에서는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치수괴사라고 해서 치아의 신경이 아예 죽어버린 경우인데요.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차가운 물이나 음식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외상에 의해서도 자기도 모르게 발생이 가능한데 치아의 색이 탁해졌다면 의심해 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경치료가 필요한데 특히 충치에 의한 치수괴사를 방치 시 세균 감염이 뿌리 쪽을 넘어가 고름이 차고 뼈가 녹거나 기타 전신 증상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치근단 질환으로 치수괴사 후 뿌리 쪽으로 감염이 발생한 경우로 초기에는 동통, 발열, 오한이 동반이 가능한데 만성화되면서 잇몸에 고름길이 잡히면서 무증상으로 가기도 합니다. 씹을 때 약간의 동통은 느껴질 수 있고요. 당연히 2단계까지 왔으면 감염이 다 퍼지고 뼈가 녹는 걸 원치 않는 이상 신경치료를 해야겠죠? 정리하면 비치성 통증에는 신경치료를 하면 안 되고 치성 통증 중에서도 잇몸 질환에는 하면 안 됩니다. 치아 자체의 문제 중에서도 비가역적 치수염, 치수괴사, 치근단 질환에 신경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치과의사쌤이 충치를 제거하는데 생각보다 깊어 도중에 피가 나오는 경우나 위아래 치아 교합의 높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철 치료를 하는 경우에 전략적으로 신경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본인이 신경치료를 받아도 되는 상황인지 이해가 잘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고요. 디자인이 인상 깊으셨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외로미를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